안녕하세요. 저희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건강과 직결되는 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현상, 즉 치매입니다. 그런데 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는 어떤 생활 습관이 더 도움이 될까요? 평소 몸을 자주 움직이고 운동을 하는 분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책을 가까이 하며 독서를 즐기는 분일까요? 오늘은 운동과 독서, 이 두 가지 활동이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비교해 보면서 보다 효과적인 치매 예방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몸을 움직이면 머리도 맑아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한 후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가 상쾌해졌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뇌세포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의 해마라고 불리는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 부위가 위축되면 치매가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해마의 크기가 커지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며 뇌의 구조 자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기분을 안정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이는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이 역시 인지 기능의 저하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꾸준한 신체 활동은 단순히 체력 유지뿐만 아니라 뇌 기능 유지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반면 독서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감정을 조절하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지 눈으로 문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이해하고 문맥을 파악하고 기억 속에 저장된 지식을 불러내며 비교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정신작용은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소설처럼 인물과 상황, 감정을 따라가는 글을 읽을 때는 뇌의 공감 영역과 상상력을 담당하는 부위까지 모두 동원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두뇌 자극이 됩니다. 독서의 또 다른 장점은 일종의 정신적 휴식을 준다는 점입니다. 책을 읽으며 몰입하는 순간 뇌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차분한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차분한 감정 상태는 전반적인 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독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꾸준히 책을 읽는 사람들은 단어력과 집중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처럼 운동과 독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뇌를 자극하고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육체적인 자극을 통해 뇌에 신선한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고 신경세포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반면 독서는 정서적 안정과 함께 인지적 자극을 통해 뇌의 연결망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이 치매 예방에 더 효과적일까요? 정답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입니다. 물론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성향에 따라 운동이 더 맞는 사람이 있고 조용한 활동이 잘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을 하며 자연을 느끼고 돌아와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독서에 몰입하는 하루의 루틴은 뇌 건강을 위해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운동과 인지 활동을 동시에 병행하는 사람들이 단일 활동만 하는 사람들보다 인지 능력 유지에 더 큰 효과를 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운동과 독서가 각각 어떻게 뇌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는 점점 외부 자극에 둔감해지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물리적 자극을, 독서는 인지적 자극을 통해 뇌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일정 시간 걷는 습관을 들이고 저녁에는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을 갖는다면 몸과 마음이 모두 균형 있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은 단순히 치매를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삶의 질 자체를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운동과 독서를 병행하는 습관은 수면의 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에 복합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운동을 일주일에 하루만 하거나 책을 한 달에 한 권만 읽는 것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꾸준히 반복되는 활동이 뇌에 자극을 주고 이 자극이 누적되면서 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작게 하더라도 매일 반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 정도의 산책과 잠들기 전 30분의 독서 시간을 생활 속에 포함시킨다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즐거움입니다. 운동이든 독서든 억지로 하는 것보다 스스로 즐기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뇌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태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이나 흥미있는 책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걸 좋아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추리소설에 푹 빠져 시간을 보내는 걸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의 소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운동이나 독서를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함께하는 것이 뇌 건강에 더 유익한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을 함께하는 친구나 동네 모임에 참여하거나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뇌를 자극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뇌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누군가와의 꾸준한 교류는 그 자체로 훌륭한 예방책이 됩니다. 실제로 장기간에 걸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주 한두 번이라도 꾸준한 신체 활동을 이어간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책을 읽거나 퍼즐을 푸는 등의 인지 활동을 해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중년에 운동 습관이 있던 사람들이 노년기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독서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특히 노년기에도 꾸준히 책을 접하며 지적인 활동을 유지한 사람들은 기억력 감퇴가 적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천하고 계신 분들의 사례를 보면 단순히 치매 예방을 넘어서 삶의 활력 자체가 다릅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마음이 풍요로우면 더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채워지면 뇌는 늘 깨어있고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며 노화의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운동과 독서는 결국 뇌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긍정적인 자극을 주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느 한쪽만 선택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녹여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무거운 결심이나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부터 가볍게 걷는 시간을 만들고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펼쳐보는 그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운동과 독서를 함께 실천하고 있는 분들의 삶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인터뷰나 경험담을 보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점이 있습니다. 하루의 흐름이 규칙적이고 자신의 시간을 계획적으로 보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유와 배려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조용히 책을 읽는 이분들의 삶은 겉보기에는 소박하지만 내면의 건강은 누구보다도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뇌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치매를 단순히 병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씩 지켜낼 수 있는 삶의 태도로 바라본다면 예방의 가능성은 훨씬 넓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결코 나이가 들어서만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는 평생 동안 변화하고 적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어떻게 꾸준히 이어가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운동과 독서를 단순히 건강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활동이든 의무감으로 시작하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고 즐기는 활동일수록 뇌는 더 활발히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을지, 어떤 운동을 할지를 선택할 때에도 건강에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를 예로 들어보면 꼭 어려운 철학서나 자기계발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화책도 좋고 짧은 에세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읽고 그 속에서 감정을 움직이는 경험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이야기에 몰입하다 보면 뇌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됩니다. 특히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인물의 입장에 공감하거나 다음 상황을 예측하는 활동은 뇌 안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유익한 작용을 일으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 가벼운 체조, 스트레칭 등 일상에서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적합합니다. 뇌는 갑작스럽고 극단적인 자극보다는 반복적이고 리듬감 있는 활동에서 더 안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걷거나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활동은 뇌에 가장 좋은 자극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걷기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고 양쪽 뇌를 균형 있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걷는 동안 자연의 소리를 듣거나 풍경을 감상하며 감각을 여유롭게 사용하는 것도 뇌의 이완과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뇌는 단순히 계산하고 생각하는 기능뿐 아니라 감정을 느끼고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만 넣기보다는 조용히 감각을 열어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운동은 단순한 건강 활동을 넘어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깊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운동과 독서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뇌와 마음을 위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확장하는 일은 뇌에게 가장 필요한 자극입니다. 뇌는 우리가 얼마나 나이를 먹었는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내가 얼마나 새로운 자극을 받고 얼마나 즐겁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바로 뇌의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를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내가 어떤 습관을 선택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뇌는 그만큼의 활력을 얻습니다. 이 활력은 단순한 기억력이나 판단력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삶에 대한 주도권, 나 자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훨씬 건강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운동과 독서는 뇌 건강을 지키는 두 개의 기둥처럼 작용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고민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두 활동이 서로 보완적인 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완벽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각각의 장점을 살려 조화롭게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운동을 통해 뇌로 향하는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고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독서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사고의 깊이를 확장하는 경험을 하는 것. 이 두 가지 활동이 함께할 때 뇌는 더 풍부하게 자극을 받으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마친 직후에 책을 읽거나 산책하면서 오디오북을 듣는 등의 방식은 뇌를 더욱 활발히 움직이게 하는 효과적인 조합이 됩니다. 이런 생활 습관은 단지 뇌 건강을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책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넓히고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자신에 대한 만족감으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게다가 운동이나 독서 모두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하고 책 한 권만 있어도 어디서든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이면서도 뇌와 몸에 주는 이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되는 행동은 뇌에게 안정감을 주고 예측 가능한 생활 속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은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뇌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규칙적인 수면과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일상의 흐름 속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이런 생활 습관들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는지가 결국 뇌의 컨디션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짧은 운동이나 밤에 조용한 독서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주변의 사례를 보더라도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생활의 규칙성과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돌보고 있습니다. 그 루틴의 핵심에는 걷기와 독서 또는 그와 비슷한 활동들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고 끊임없이 자극을 받을 때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운동은 새로운 길을 걸으며 주변을 관찰하게 만들고 독서는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 과정에서 뇌는 다양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연결하며 유연한 사고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유연함이 바로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운동과 독서 모두 자기 결정이라는 요소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한 행동은 뇌에 훨씬 강한 자극을 줍니다. 이 자율성은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며 집중력과 판단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반대로 강요된 활동은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스스로 선택해서 즐기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일정 시간만큼 산책을 하기로 하고 한 달에 몇 권의 책을 읽겠다는 목표를 세워보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목표의 크기가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뇌가 받는 긍정적인 자극입니다. 그리고 그 자극이 누적되었을 때 우리는 건강한 뇌와 함께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삶의 후반기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존엄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살아가기 위한 방향을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운동과 독서는 단순한 건강법이 아닌 삶의 태도로 연결됩니다. 몸을 움직이고 책을 읽는 일은 자신의 일상을 능동적으로 설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며 스스로의 체력과 기분을 다스리고 독서를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확장시키는 일은 결국 자신을 관리하고 가꾸는 방식과 직결됩니다. 치매는 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삶의 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현상이지만
반대로 뇌를 계속 자극하고 훈련하면 노화 속도를 늦추고 기능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증상을 막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존엄한 자립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힘이 됩니다. 또한 운동과 독서는 모두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 감정 조절, 집중력 등 다양한 뇌 기능을 골고루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삶을 더욱 풍요롭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뇌의 기능이 건강하게 유지되면 대화가 더 풍성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고립이나 단절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주는 중요한 보호막이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 중 하나는 고립감입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외부와의 접점이 점점 적어지면서 정서적으로 다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데 운동은 타인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공원에서 걷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 모임이나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면서 동시에 타인과의 깊이 있는 교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결국 뇌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뇌는 고립되었을 때보다 타인과 연결되어 있을 때 훨씬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걷기와 대화, 책과 토론, 이런 조합들은 뇌 건강에 있어서 탁월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운동과 독서는 기억을 단순히 저장하는 창고로서의 뇌를 넘어서 감정과 경험을 통합하는 삶의 중심으로 뇌를 활용하게 해줍니다. 뇌는 단지 계산기처럼 작동하는 장치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해석하고 미래를 계획하게 만드는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몸의 리듬을 되찾고 독서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써나가는 삶은 단순한 건강 관리를 넘어 자기를 이해하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활동도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하다 쉬어도 괜찮고 책을 읽다 덮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실천이 진짜 치매를 예방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의 출발은 늘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많이 걸어보고 짧은 글이라도 책 속에서 만나보는 것. 그것이 쌓이고 연결되며 뇌는 점점 더 유연하고 강해질 것입니다. 운동과 독서가 뇌에 미치는 효과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 두 가지는 뇌의 서로 다른 영역을 자극하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통해 뇌의 순환이 좋아지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이 집중력이 독서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면서 사고의 깊이가 생깁니다. 이런 선순환이 반복되면 뇌는 점차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양한 정보나 감정도 더 잘 정리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운동을 하면서 자연 속에서 걷거나 햇살을 받는 것만으로도 뇌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햇빛은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주고 이것은 곧 기분과 수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로토닌은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치매 예방과도 연결됩니다. 감정이 안정되어 있으면 스트레스로 인한 뇌세포 손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독서를 통해 마음의 흐름을 다듬고 감정을 해석하는 시간도 뇌에겐 큰 치유가 됩니다. 일상의 리듬 속에서 이런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려면 너무 무겁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바쁜 하루를 보내지만 하루 중 단 15분이라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정해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고 책장을 넘기는 습관은 단기간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몇 달이 지나면 분명히 몸과 마음에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들이 자신을 돌보는 데에 쓰이는 시간이라는 인식입니다. 운동은 몸을 위한 시간이고 독서는 마음을 위한 시간입니다. 둘 다 결국은 뇌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자신을 위한 에너지를 채워 넣는 루틴이 쌓이면 삶 전체가 차분하게 정돈되고 안정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뇌는 그런 일상의 정돈된 흐름 속에서 더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운동과 독서 외에 뇌를 위한 또 다른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뇌는 새로운 것에 아주 민감합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장소, 새로운 대화는 모두 뇌에게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 하지 않던 길로 산책을 해보거나 처음 보는 분야의 책을 펼쳐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깨어납니다. 이러한 경험은 뇌 안의 낯선 회로를 움직이게 하고 뇌세포 간의 새로운 연결이 생기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기억력이나 판단력뿐 아니라 창의력, 문제 해결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손을 움직이는 활동입니다.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 간단한 손놀림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것도 뇌에 아주 좋은 자극이 됩니다. 특히 손과 뇌는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손을 자주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뇌 건강이 더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할 때 필사를 함께 하거나 운동 전후로 간단한 메모나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그 변화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뇌는 매우 섬세하면서도 느린 변화를 보입니다. 당장의 효과만 기대하기보다는 오늘의 행동이 쌓여 내일의 자신을 만든다는 믿음으로 생활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예전보다 말이 더 또렷해졌고 생각이 정리되어 있으며 사람들과의 소통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길은 단지 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다시 주도하는 힘을 되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운동으로 몸의 에너지를 깨우고 독서로 마음의 방향을 정리하며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보는 이 삶의 방식은 결국 뇌를 가장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운동과 독서, 이 두 가지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기에 시작이 어렵지도 않고 한번 멈췄다고 해서 실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뇌는 반복된 자극에 강하게 반응하지만 동시에 부드럽고 느긋한 변화에도 적응하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절이 아니라 흐름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하루를 놓쳤다면 다음날 다시 움직이고 책을 덮었다면 다시 펼치면 됩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반복이 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뇌가 늙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뇌는 사실 평생 동안 스스로를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경험과 학습, 감정의 변화에 따라 뇌세포들은 계속해서 새롭게 연결되고 확장됩니다. 운동을 하면 혈류가 증가하고 뇌세포 간의 연결이 활발해지며 독서를 하면 언어 능력과 사고 능력을 조율하는 회로들이 강화됩니다. 이 두 가지가 지속되면 뇌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자신에 대한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자신을 잘 돌보고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하며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불안과 두려움보다는 여유와 기쁨이 깃든 하루하루가 뇌를 더 안정시키고 신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어지는 운동과 독서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도구가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다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움직이고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뇌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운동으로 몸을 깨우고 독서로 마음을 여는 일은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때로는 혼자일 때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뇌는 전혀 다른 상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삶의 후반기일수록 더 많은 감정과 기억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사고의 시간과 건강한 몸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몸의 흐름을 정돈해주고 독서는 감정과 생각의 흐름을 정리해줍니다. 두 활동은 서로를 보완하면서 자신을 보다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걷기 시작하는 발걸음 하나, 책을 펼치는 손끝 하나가 뇌에게는 아주 소중한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뇌가 더 이상 멈추지 않았다는 것, 여전히 배울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으며 감동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치매는 단지 병이 아닙니다. 삶을 놓는 습관에서 조금씩 시작되는 작은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삶을 다시 움켜쥐는 작은 실천에서도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과 독서라는 두 가지 열쇠를 통해 오늘도 내일도 뇌를 움직이게 하고 마음을 살아있게 만든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변화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방에서 전해드렸습니다.